디펜딩 챔피언 베트남의 2026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 상대가 확정되었습니다. 베트남은 8년 만에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국의 월드컵 준결승 진출 기록을 뛰어넘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전역이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아쉽게도 상대는 한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분명 강팀이지만 세트피스 득점은 단 한 골에 불과합니다. 패스는 좋지만 마무리가 다소 불안정합니다. 네. 베트남의 준결승 상대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 처음 진출한 중국입니다. 화이트 드래곤 스포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랭킹 93위에 베트남과 108위의 중국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의 랭킹은 중국보다 낮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강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조별리그와 8강전 모두 승리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간 유일한 팀입니다. 일본 역시 모든 경기를 승리했지만 베트남의 준결승 진출은 승부차기 끝에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베트남은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전에는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요르단과 키르기스스탄까지 꺾으며 조일 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승리하며 무패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4경기에서 8골을 넣고 단 3골만 실점하는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조 2위로 1승 2무를 기록한 후 8강에서 우승 후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승리 역시 승부차기 끝에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4경기에서 단일 골만을 기록하고도 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축구 역사상 최초의 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득점력이 다소 부족한 팀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새벽 12시 30분 자정을 훨씬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방심하면 0대0 무승부의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맞붙게 될 베트남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호주, 이라크, 태국,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해봤지만 이렇게 조직력이 탄탄한 팀은 처음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이 일본 같은 팀을 상대로 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팀워크도 매우 좋기 때문에 중국 수비에 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11월 친선 경기에서 중국을 이겼습니다. 중국이 실점하지 않은 건 수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많은 슈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공격당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결승에서 한국과 맞붙고 싶다고 말하며 중국을 고려하지 않은 듯 했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골키퍼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골키퍼만 잘해주길 기대하는 축구 경기는 처음 보네요. 맞아요. 여러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재밌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 경기 후반전까지 예측하고 있는 것 같네요. 베트남의 에이스 딘박은 선발 라인업에 없지만 그는 비밀 병기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8강전에서 연장전을 치렀으니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중국은 베트남보다 휴식일이 하루 적어서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원 자리가 비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베트남 유니폼은 빨간색이고 중국은 흰색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거리 응원이 한창이고 생중계 시청자가 10만 명이 넘는 TV 채널도 있었죠. 네, 베트남은 경기 시작부터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주었지만 중국은 패스 미스나 움직임 실수 등 기본기가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베트남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더라면 결승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다행히 경기는 그렇게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선제골을 넣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중국은 전반 15분 동안 더 많은 슈팅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몸싸움을 통한 압박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베트남의 강점은 언제나 역습이었기에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김상식 감독의 전략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팀 모두 수준이 낮은 팀들이라 아무리 익숙한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두 팀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과소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펼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전반 23분, 베트남은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찬 프리킥은 중국 수비수의 멋진 선방에 막혔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점 차 리드를 잡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기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동남아시아 축구 대회에 참가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호주가 아시아에서처럼 동아시아에서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회에 참가했다면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은 전반 30분 수비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모든 경기에 출전했던 핵심 수비수였는데 어이가 없었다. 김상식 감독은 당황했고 중국 선수들은 격렬하게 반응하며 상대 선수를 제압했다. 전반전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중국은 전반 내내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 중국은 전반전에 65%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5개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대회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로 인해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팬들은 전반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반전 종료 후 현지 언론은 핵심 수비수가 부상으로 교체되었다고 보도했고 베트남은 예상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상대로 김상식 감독은 후반전에 딘박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강의 중국팀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베트남 수비는 후반전 시작 1분 만에 코너킥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공격력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전의 팀 정신이 사라진 베트남은 전술 재정비가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음악 김상식 감독은 즉시 교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우선 미드필드진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미 허술했던 수비는 더욱 혼란에 빠졌고 중국은 대회 첫 골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베트남은 무너졌다. 음악.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전반전에 중국 선수와의 충돌로 교체된 선수는 베트남의 핵심 센터백이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그를 김상식 감독의 팀에 닥친 최악의 재앙으로 꼽았다. 김상식 감독이 당황한 이유가 있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었다. 중국 녀석들은 정말 이지수를 소림새 영입했구나. 밤 10시 30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다. 중국은 베트남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듯 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중국이 체력적인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점점 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이어지자 나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65분이 지나자 중국은 완전히 포기했다. 오랜만에 반칙이 멈추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곳에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 심판이 제게 파울 휘슬을 불었고 마치 경기를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프리킥에서 행운이 따라주면서 세 번째 골까지 넣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베트남 선수 한 명이 오프사이드에 걸려 퇴장당하면서 베트남은 자멸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세 번째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네, 중요한 건 베트남 선수가 퇴장당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개월 후에 다시 도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수비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상식 감독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상식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수영 클럽입니다.